생각을 하셔야죠. 두 회사 A, B가 있는데요. A 회사의 자본이 매년 10%, B 회사의 자본이 매년 15%씩 증가한다. B 회사의 자본이 A 회사의 자본의 10배가 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후인지 구하여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자. 동일한 금액의 자본으로, 즉 동일 금액,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라지 P라고 할게요. 동일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라지 P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A 회사의 자본은 매년 10%, 그럼 10%씩 뭐 한다? 증가한다. B 회사는 15%씩 증가한다. 그럼 10%씩 증가하니까 몇을 곱한다? 1.1을 곱한다. 자, 15%씩 증가한다. 몇을 곱한다? 1.15. 자, 이것이 n년이 지났을 때의 B, n년이 지났을 때의 A가 되시는데, 자,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B 회사의 자본이 A 회사의 자본의 10배가 된다. B 회사의 자본이 A 회사의 자본의 10배가 된다. 잠깐만. B 회사의 자본 2. 그러니까 A 회사의 자본의 10배니까 여기다가 10을 곱하셔야겠죠. 여기까지 가능.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풀 건데요. 양변에서는 지울 거 지웁시다. PP 날라가시겠고요. 양변에 로그를 그냥 씌웁시다. 그럼 얘는 로그 10 얼마? 1 더하기 n 로그 1.1 은 여기는 n 로그 1.15가 됩니다. 그럼 로그 1.1이 얼마야? 0.04이죠. 그리고 얘가 0.06. 그럼 0.06n, 0.04n 걔를 빼주니까 0.02n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얘가 1인데요. 얘가 우리 숫자 몇 분의 몇이죠? 분수로 표현하면 50분의 1입니다. 따라서 50이 넘어가면 정답은 그렇죠. n은 50년이 됩니다. 정답이고요. 다음 갑니다. 7번 갑니다. 자,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했는데요. 물이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어느 지역 하천의 수질을 나타내는 BOD가 8이라고 할 때 이 지역이 수질이 개선 운동을 하여서 이 하천의 BOD가 매년 20%씩 감소 밑줄. 매년 20%씩 감소에다가 밑줄 치시고 곱하기 몇을 한다? 0.8을 한다. 이것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처음에는 8이었는데 0.8을 계속 곱한다. 8에다가 0.8을 몇 번 곱한다? n번 곱했더니 얘가 1 이하가 된다. 이렇게 부등호를 세우겠고요. 자, 이 부등호에 대한 이제 부등 n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한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양변에 로그를 씌우겠습니다. 그럼 얘는 로그 8 더하기 n 로그 0.8이 되고요. 맞니? 양변에 로그 씌울 때 밑이 1보다 클 때 그러면 부등호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3 더하기 n 로그 0.8 로그 1 얼마? 0. 괜춘? 그럼 이것을 가지고 3이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3 여기는 n이라고 하는 것에 로그 8 마이너스 얼마? 3 로그 2 어디요? 여기요. 미안합니다. 여기 3이라고 썼죠. 3 로그 2입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는 3 로그 2가 0.3이라고 문제에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계산하면 얼마죠? 0.9가 되는 거죠. 그럼 넘겨주면 마이너스 0.9가 되는 거고 로그 8 다시 한번 3 로그 2네요. 얘가 0.9 여기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0.1 괜춘? 그럼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것에 n 곱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0.9가 된다.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호방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 얘기죠. 나눠주시면 딱 9가 된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9년 후 정답이고요. 다음 갑니다. 214번 갑니다.
자, 이거를 풀도록 할 건데요. 이것의 해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풀자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거 풀 때, 처음부터 이것부터 생각하셔야죠. 당연히 로그는 뭐가 돼야 돼? 정의는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결론적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그러면서 2-x가 0보다 크다. 이거 두 개를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이때 x의 범위는 마 2와 2 바깥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는 x가 2보다 어떻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x가 맞아요. 마이보다 작다가 결국에 이 진수 조건, 밑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식변형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식변형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잘 보세요. 얘를 가지고 그냥 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생기거든. 물론 그냥 해도 상관없어. 요렇게 넘겨주면 마일. 그래, 거기까지도 계산하자. 그럼 우리 곱하기. 자, 우리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진수의 얼마를 곱한다는 얘기야? 3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곱한다 이런 느낌이고. 괜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죠? 로그 3분의 1이 얼마죠? 1이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아니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얘를 넘기려고 하잖아? 해야 돼요. 이렇게 넘기려고. 왜? 얘는 어차피 이 부분은 뭐 할 생각? 없애주는 그런 생각. 어떤 부분만 비교해서? 진수 부분만 비교해서 이때의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생각하셔야죠. 왜? 감수함수니까. 그 생각하시는데 감수함수니까 바뀐다 생각하시는데 얘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는 데 있어서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해. 근데 이 부등식 푸는데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얘 넘겨줘야 돼. 넘겨줄 때 뭐 하죠?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셔야죠. 그런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날 수는 있고요. 물론 이 문제는 x라는 것이 마이보다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실히 아는 문제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얘가 나눗셈 형태가 원래 그 분수 형태 꼴은 원래 계산하기가 조금 좀 짜증나는 꼴이잖아. 그것보다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하냐면 얘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넘긴 다음에 하시면 오히려 분수꼴은 나오진 않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x는 양수야 음수야? 얘에 의해서 무슨 수? 네,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곱한다. 이만큼 곱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이쪽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넘겨주면 얼마야? 3 곱하기 2 마이너스 x. 부등방향 안 바뀝니다. 곱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쵸? 그럼 여기는 6 마이너스 몇 x? 3x. 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0보다 어떻다? 작다. 마이너스는 여기는 플러스. x가 2와 마이너스 5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2와 마이너스 5 사이 범위인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마이보단 작다라고 했네요. 2와 모 사이가 되는데 마이보다 작대요. 정답은 무엇이죠? 마우와 마이 사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마오 마이 내가 궁금한 건 뭐야? 그 두 개의 합을 구하여라. 마칠이 정답이죠. 정답 마칠 정답이고요. 다음 215번 갑니다. 자, 215번은요. 로그 2의 로그 3의 로그 4의 x 얘가 0보다 작다. 요따군데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를 만족하는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셔야 되니까 밑조건, 진수조건부터 따져라. 항상 로그 방부등식 따질 때는 밑조건, 진수조건부터 따지고 시작한다. 이게 썼는데요. 그럼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
누가 0보다 크다? 그것도 0보다 커야 되죠. 또 그렇죠. 걔네들 다 각각이 하나씩 0보다 커야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로그 4의 x도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x도 0보다 큽니다. 자, 여기서 진수라고 하는 부분은 얘도 얘를 바라봤을 때 진수고요. 이만큼도 얘를 바라봤을 때 진수입니다. 또 하나, 이만큼도 얘를 바라봤을 때 진수죠. 그래서 각각이 양수다 이것을 좀 체크하시고, 그랬을 때 이 범위가 의미하는 바를 좀 체크하시는데, 여기는 냅두시고 이거 확인하는 방법 4 크게 쓰라고 그랬죠? 부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래서 x 여기는 얼마? 1. 그래서 1보다는 x가 크다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다시 한번 3 크게 쓰는 순간 부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남는 건 로그 4의 x.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한 번 더 갑니다. 4 크게 쓰겠습니다. 그럼 얼마 남죠? x. 얼마? 결국 이거 겹쳐지는 부분은 x가 뭐보단 크다? 4보단 크답니다. x가 4보단 크다라고 하는 것이 겹쳐지는 부분일 때, 즉 진수 조건 밑 조건은 얘일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얘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갑시다. 얘를 가지고 2. 그럼 좌변은 로그 3의 로그 4의 x 형태가 남겠고, 우변 얼마 남죠? 1. 한 번 더 3 쓰는 순간 얼마 남니? 로그 4의 x가 얼마? 이렇게 남겠고요. 다시 한번 4에 딱 쓰는 순간 얼마 남죠? x 6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64보다 작다 이렇게 됐는데, 4보다 크고 64보다 작다가 사실 정답인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이렇게 쓰거든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알려줘요. 그 정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거는 등호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0보다는 작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95개야. 그냥 빼주시면 돼. 이걸 기준으로 삼아.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 들어가면 더하기 1 해주시고, 얘가 등호가 둘 다 빠지면, 그렇지, 빼고 1 빼주시고, 기준은 하나가 등호 있을 때가. 그럼 몇 개야? 104개지. 빼고 1 빼고. 그러니까 104개. 이런 식으로 기준은 하나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알려주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빼고 1 뺍니다. 정답은 그래서 63개라고 59개라고 쓰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이죠. 자,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마이너스 로그 3의 a 의 x 더하기 5 더하기 로그 3의 a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 선생님 이게요,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숫자가 존재는 해야 돼요. 정의는 돼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죠? a는 무슨 수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를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을 바라보시는데, 자, 실근을 갖지 않도록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근 갖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말아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판별식 갑니다. 1 마이너스 로그 한 다음에 a라고 하는 것 전체의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이 전체가 상수항에 해당되니까 5 마이너스 로그 3의 a가 0보단 작다를 말하시면 되겠고, 짝수 판별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 반복되는 부분도 보이시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3이 빠졌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t라고 치환을 하시는 순간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t가 되시는 거고 0보단 작다. 즉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단 작다. t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 하나,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 하나.
얘가 0보다 작다. t값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 범위? 그렇지. 마일과 4 사이의 범위.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로그 3의 a였어. 그럼 자 우리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3 크게 쓰는 순간 a 값의 범위는 3분의 1보다는 크고 a가 정답 81보다 작다. 그것도 a가 0보다는 큰 범위에서 다 만족하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다음 갑시다. 19번 갑니다. 자, 219번입니다. 자, 문제 뭐 따구로 나와 있냐면 요 따구로 나와 있는데 마일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fx가 3에 대해서 1-x제곱 에다가 5에 대해서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이것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각각 large m, small m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형태를 가지고 좀 변형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어떻게 변형을 하실 거냐면 자, 우리 지수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3에 대한 1제곱, 3에 대한 마x제곱 곱하기 5에 대한 x제곱, 5에 대한 1제곱이라서 자, x 있는 부분끼리 묶어주시면 한꺼번에 뭐에 대한 x제곱? 3분의 5에 대한 x제곱. 그래서 여기 곱하니까 15 곱하기 3분의 5에 대한 몇 제곱?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맞니? 자, 그럼 자, 이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고요. 내가 이거 가지고 SK반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한번 봐. y는 한 다음에 3분의 5에 대한 x제곱을 가지고 평행이동해서 얘 얻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었어. 수업 시간에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했었잖아 이거. 어디까지 했었어? k 곱하기 해가지고 k라는 미지수 잡아가지고 기억나? 안 나? 어떻게 했었어? 얘 3분의 5에 대한 거듭제곱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15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쓴다? 로그 3분의 5에 15. 진이 기억나? 얘 3분의 5에 대한 x제곱이고 더하기 1인데 물론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3분의 5에 대해서 x 더하기 로그 3분의 5라고 하는 것의 15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3분의 5에 1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됐니? 하여간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잖아. 얘가 증가하니까 결국에 마일 대입하면은 최소. 그래서 미니멈은 마일 대입하니까 3분의 5의 마일 제곱. 최대값은 3분의 5의 1제곱. 얘가 3분의 5. 얘는 5분의 3.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빼라라고 했는데 잠깐 스톱. 나 지금 뭐 잘못했니?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지? 얘 구하라고 그랬지?
멍청하게 여기서 구하고 있었네. 호호. 여기 구할게요. 다시. 소리. 자, 마일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마일 여기다 대입하시니까 얼마야? 라고 하면은 15라고 하는 것에 3분의 5라고 하는 것에 마일 제곱이라고 하는 거 더하기 1. 이것이 최소 증가함수잖아. 최대는 뭐야? 15라고 하는 것에 3분의 5라고 하는 것에 1제곱에 더하기 1인 겁니다. 맞죠? 그럼 15라고 하는 것에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1인 겁니다. 4라랑 상 3이 되니까 3, 3은 9 더하기 1. 얼마? 10. 4라랑 상 5. 5, 5, 25에 빼주면 정답입니다. 사실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찾은 다음에 이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게 끝이었어요. 이거를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해.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평행이동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함수다라는 거 생각은 하고 있어야죠. 자, 다음 갑니다. 221번 갑니다. 자, 너희 근해분리 기억나니? 내가 나 지수함수 얘기하면서 근해분리 나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해분리 기억나? 나 SK반에서 설명했었나? 안 했었니? 근해분리 기억 했었어? 안 했었어? 아, 근해분리 뭐지? 아, 말만 했었나? 아, 근해분리 그래. 아, 이거 봐. 자, 봐봐. 얘들아, 근해분리 봐봐. 오케이. 근해분리 봐봐. 얘들아, 봐봐. 근해분리. 자, 얘들아, 그 근해분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얘들아 다 같이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연습장 혹은 네, 피세요. 그 빈 페이지 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굉장히 좋네요. 우선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만 지금 두 문제가 나왔거든. 221번하고 230번이 이 문제입니다. 230번은 질문이 없나요? 없네요. 잘 푸셨네요. 자, 거기다 근해분리라고 221번에다가 근해분리 써놓으시고 221번에다가 그러니까 221번에다가 쓰기에는 칸이 좀 적어요. 이거 써놓는 칸은 거의 한 바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저기 지금 예원이처럼 한 저기 머릿말이라고 써있나? 그 정도? 그 정도 한 다 같이 들으세요. 다 같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어, 네. 근해분리는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많이 모르더라고. 자, 보세요. 근해분리. 근해분리 보세요.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해분리의 형태가 어떤 문제냐면 이러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딴딴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혹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근해분리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5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x에다가 더하기 p는 0의 두 근 사이에 5가 있을 때 라는 이러한 문제를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안 봤다면은 문제를 많이 안 푸신 거고 이거는 본 적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되게 자주 쓰일 겁니다.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5x제곱 마이너스 kx 이거는 몇 번 확인하세요. 이것의 두 근 사이에 5가 있을 때 저거 하나 있으면 두 근이 모두 마2보다 작을 때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클 때라고 할까요? 클 때라고 할게요.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근해 분리는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전부이고, 정확히 말해서 이거가 왜 근해 분리라는 용어를 쓰느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x축과에 만나는 교점이거든? 그 x축과에 만나는 x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라는 것과 혹은 크다라는 거 혹은 그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근을 분리해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 때 근을 분리해준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을 때 이 수식을 어떤 수식을 이끌어내야 적절한가? 이거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딱 221번이 딱 그렇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근해 분리 이러한 형태를요. 선생님은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근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는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인 거고 근수 그래서 근입니다. 그래서 근수근 스타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수근 스타일. 이거를 근수근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제 숫자가 이제 숫자가 여기에는 있는 여기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쪽에 가운데에 없다 해서 내가 이렇게 형태를 만든 거고요. 그 형태가 무슨 스타일이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 혹은 그러니까 여기 뭐라 부르죠? 근.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근근 스타일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근 스타일. 아셨죠? 힘이 빠진다. 다시. 자, 이거 이때는 어떻게 다니냐? 다시. 준영아, 축구 좋아하니? 준영아, 한 판 축구 하자! 기다려봐. 야, 기다려. 네, 자, 기다려. 자, 얘들아. 선생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준영아, 한 판 축구하자! 자,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값과 판별식. 아, 아, 좋네요.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고, 근근에다가만. 자, 얘들아, 그래서 근근 스타일은 이렇게 한 판 축구하자. 그래서 한 판 축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 첫 번째 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수근 스타일은 뭐 하냐? 이때는 함수값만 숫자를 대입해서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때는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프 그려서. 자, 그럼 여기 한번 잠깐 볼 건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는 얘는 그래프를 2차 함수 땅 그리시는 순간 여기서의 두근 사이에 5가 있다. 5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스타일이야? 그래서 근수근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0보다 작다. 얘를 가지고 fx라고 한다면 f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만 체크하시면 끝나는 이 조건은 없어져요. 아셨죠? 괜춘? 자, 두 번째 갑니다. 여기 있는 얘는 두근 모두 뭐가 마이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어. 이때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딴 그려주시고 마이가 여기 있습니다. 인정? 그럼 마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자 체크하세요. 마이보다 두근이 모두 크다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스타일? 근근 스타일. 그럼 몇 가지 따진다? 세 가지. 그래서 한 판 축구하자. 함수값 간다. 함수값
대입. 그럼 여기를 가지고 fx라고 한다면 f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것이 0보다는 크다. 당연한 거고요. 맞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까지 해줘야 돼. 왜? 얘 그냥 두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얘기 있어? 없잖아. 그 중근이란 얘기는 중복되는 두 근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까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마이보다 어때? 크죠? 이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의 대칭축은 몇 분의 몇? 10분의 K. 대칭축 공식 아실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K. 얘가 뭐보다 크다? 마이보다 크다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나오시면 여기에 있는 이 표현에서 문제가 그냥 싹 다 풀린 건데 내가 이걸 왜 설명했느냐? 221번 문제가 딱 이겁니다. 보세요. 자, 221번 보세요. 자, 문제 뭐예요? 4에 대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에 2에 대한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3k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0이라고 했는데 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각하세요. 뭐 생각하시냐? 이때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누구 값이죠? x 값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x 값이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거니까 같지는 않은데 이것이 두 근이 되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 인정? 여기까진 맞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어떤 표현을? 자, 봅시다. 여기는 얘 반복되는 거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럴 때 치환하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x제곱을 가지고 t로 치환하시면 t값은 0보다 어떻다? 크다 체크를 하시고 t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체크가 됐다면 이것은 뭐야? t 마이너스 여기는 4t 자 4k t 더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은 0 되는데 자 그러면 바뀌어버릴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때의 x값이 알파, 베타 걔네들은 당연히 양수의 t값이 서로 다르게 두 개가 나오셔야 돼요. 맞죠?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돼버려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분리야. 왜요? 이것이 t축과 만나는 점이 0보다 큰 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셔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 자,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잖아. 근의 분리잖아. 그래서 저거야. 아셨죠? 잘 생각하세요. 그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문제가 뭐야? 자, 0보다 큰 쪽에서 왜 0보다 큰 쪽에서야? t가 0보다 크다면서요. 0보다 큰 쪽에서의 근이 t1, t2 즉 2에 대한 알파 제곱, 2에 대한 베타 제곱 하나가 2에 대한 알파 제곱, 2에 대한 베타 제곱처럼 이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오셔야 된다. 이 얘기잖아. 양근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된다. 양수란 얘기는 0보다 큰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두 개 나와야 된다 얘기잖아. 그럼 근근 스타일인데요. 괜춘 그 근근 스타일 따질 때 못 따진다? 한 판 축구하자. 함수값은 뭐한다? 0. 얘를 가지고 ft, t에 대한 식이니까 ft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f에다가 0 대입하시면 0보다 어떻고? 크고 이때의 함수값, 판별식 0보다 어떻고? 크고 얘는 같으면 안 되죠. 왜? 서로 다르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대칭축이 얼마야? 2k 얘가 0보다는 커야겠죠. 여기잖아.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립한 다야. 갑니다. F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 3K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다. 그리고 여기 판별식은 2K에 대한 제곱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K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K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다. 자, 겹쳐지는 부분 가겠습니다. 이때 K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0보다 작다. 이때는 2, 2.
아니죠. 1, 4, 2, 5인데 2, 5 마이너스는 아래, 여기는 플러스. 인수분해니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이와 4분의 5 바깥 범위가 됩니다. k가 마이 or k가 4분의 5. k가 0보다는 크다. 자,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k라고 하는 것은 4분의 5보다는 어떻고? 크고 3분의 10보다 어떻다? 작다. 정답. 괜춘? 자, 보세요. 213번. 자, 어느 회사가 6,400만 원 투자해서 기계 설비를 구입하였다. 이 기계 설비의 가치가 매년 25%씩 하락한다. 이 기계 설비의 가치가 처음으로 2,7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구입한 지 몇 년 후인지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25%씩 하락한데 그럼 몇을 곱해 나간다? 0.75 맞습니다. 4분의 3을 곱해 나간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6,400을 기준으로 자, 만원인데 단위는 뺄게요. 거기다가 곱하기 4분의 3 이것을 n번 곱한다. 근데 2,700만 원 이하가 된다. 이거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눠주시면 64분의 27만 남으니까 4분의 3의 몇 제곱? 세제곱, 4분의 3의 몇 제곱? n제곱. n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면 바뀌면서 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미치입니다. 괜춘?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우선 SY 얘들아, SY 친구들 맞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좀 쓸 건데, 자, 너희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그냥 여기가 A면 우리도 여기도 얼마야? A야. 여기가 B면 여기도 B야. 여기가 C면 여기도 C야. 맞죠? 야,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저것의 값을 나타낸 것은 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라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1이야. 그러니까 로그한 다음에 2에 대한 A가 1인 거야. 로그한 다음에 B를 집어넣으면 A인 거고 로그한 다음에 C를 집어넣으면 B인 거야. 근데 이것만을 가지고 뭐 해주면 돼? 돌려버려. 지수로 표현해 보세요. 얘 2에 대한 몇 제곱이죠? 1제곱. 근데 얘는 안 쓸 거예요. 보시면은 2에 대한 1제곱이 A다. A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B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제곱, C라고 하는 것은 뭐야? B에 대한 아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2에 대한 A제곱이 B, 2에 대한 B제곱이 C입니다. 가능하시죠? 맞죠? 자,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거 뭐야? 2분의 1의 C-B제곱입니다. 잘 봐.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뭐야? 2의 마일제곱 맞죠? 얘가 2의 마일제곱이야. 그럼 이것의 C-B제곱인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야? 2의 마 C 더하기 B인 거고 그럼 2의 B제곱이 분자. 분모가 2의 C제곱이네. 그러니까 2의 B제곱이 C. 2의 C제곱이 B. 2의 C제곱 뭐야? D. 여기도 있어 해줘야 되네요. 안 해줬네요. 하나만 더 씁시다. 로그 2의 D 했더니 C 나온다. 2의 C제곱은 D. D. 정답은 그래서 5번 나오고요. 괜춘? 다음 갑니다.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가지고 밑이 얼마짜리로 할 거야? 3짜리를 맞춰볼 거야. 얼마죠? 1과 2 사이. 이건 맞죠?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수가 있어. 얘는 뭐야? 그것을 제곱해보는 거야. A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얼마겠네? 1서부터 4 안에 있는 수가 되겠네야. 1보다는 크고 A가 4보다는 작다. 이 생각.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기다가 로그를 한번 더 씌워보는 거야. 즉 로그를 씌우시면 봐봐. 로그를 씌우는 순간 로그 3 씌우면 얼마? 0이죠. 0입니다. 0이고요. 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로그3의 x이고요. 로그3의 얼마죠? 2입니다. 로그3의 2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로그3의 3에 해당되는 1보다는 어때요? 작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얘가 A가 1보다 크다면서요.
그럼 얘가 1보다 작잖아. 체크했네. 누가? B가 1보다 작구나. B가 0보단 크고 1보다 작구나. 체크했어. 다음 C 갑니다. C는 어차피 이것의 값이 정해져 있다면, X의 그 범위가 나와 있다면 어떤 숫자일 건데, 얘는 앞으로 끌어 나올 수 있고요.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서. 그럼 이 값은 여기다 2배 하는 순간, 여기다 2배 하는 순간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니까 2 로그 X라고 하는 것의 범위, 즉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 그러면 너희가 헷갈려하는 건 사실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이제 어떻게 비교하는가 이 생각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A에서 C를 한번 빼보세요. 빼보시면 얘는 묶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 묶어낼 수 있죠? 로그 X 묶어낼 수 있고요. 얘 하나 묶어내시면 앞에 거 뭐 남아? 로그 X 남아. 뒤에 거 뭐 남아? 빼기 2 남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여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야. 누가 더 커? C가 더 커. 정답. 자, 32번까지만 하고요. X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봅니다.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F0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했는데요. F0 1인 거 맞아 틀려? 여기다 0000 다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F0 하나 날려버리세요. 왜? F0이 0보다는 크다. 이거 확실하거든. 양수니까 하나 날려버리시면 F0이 얼마다? 1인 거 확실하거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갑니다. F10은 선생님 F10 어떻게 구해요? 2부터 나 열 해보세요. 3, 4. 자, F2는 F1 곱하기 F1. F3은 F2 곱하기 F1. F4는 F3 곱하기 F1. 그런데 얘가 F1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F1의 세제곱이지. 얘가 F1의 세제곱이야. 위에서. 그럼 얘는 F1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당연히 F10은 F1의 몇 제곱? 10제곱. 그래서 맞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고요. 자, 디귿 갑니다. 자, F-X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너희가 확인해 보세요. F-X가 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Y 대신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Y 대신 마 X 대입해 보세요. 자,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 식이 어떻게 돼? 라고 한다면 F 얼마가 돼? 0은 얼마? F 마 X. 근데 여기는 얘가 1이거든? 얘가 뭔지는 양수인 건 확실해. 나눠주시면 되는 거라서 얘는 뭐야? fx분의 1인 거야. 맞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 얘들아, 이거 보시면 이런 것을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표현, 이런 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함수 방정식이요. 이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둘 다 만족한대요. 모든 실수해서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함수. 바로 앞 단어는 지금 이거잖아. 지수 로그 함수잖아. 이거 만족하는 함수. 무슨 함수가 위에 거 만족할까? 지수 함수.
지수함수의, 여기는 지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지수함수의 곱은 지수끼리의 곱과 같다. 어떻다면? 밑이 같다면. 같은 함수에 대해서. 맞잖아? 무슨 말이야? fx를 예를 들어서 3에 대한 x제곱으로 잡아보세요. 그렇다면 양수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좌변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3에 대한 x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고, 자, 우변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3에 대한 x제곱, 3에 대한 y제곱. 얼마야? 3에 대한? 이렇게 돼요. 그럼 같아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럼 로그 함수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식은 뭐가 될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은 진수끼리의 곱 형태가 로그끼리의 덧셈이 된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fxy라고 하는 것은 fx 더하기 fy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그러면은 왠지 로그 그 함수를 대입해서 풀면은 완벽한 그 함수를 이용한 이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한 8, 90%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 이것을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를 너희가 잡았어. 뭐로? 이렇게 그냥 잡았어.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거 만족해? 만족해. 이거 만족해? 만족해. 이거 만족해? 라고 했을 때 만족 안 하죠. 그쵸? 만족 안 합니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예시를 잡아도, 예시를 잡아서 하는 게 물론 뭐 무조건 잘된 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완벽한 수학적인 논리는 이 논리를 만족하는,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애들, 그 모든 집합에 대해서 얘네들이 만족하느냐 이거거든. 근데 그것을 확인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의 예제 하나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확인했다면 뭐 할 수 있어? 그래도 한 8, 90% 정도는 정답은 그래도 맞아갈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시험의 팁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